서울 도심 한가운데 있었지만 오랜 세월 닿을 수 없었던 금단의 땅. 청와대가 국민의 품에 안겼습니다. 약동하는 생명이 있고 흉내낼 수 없는 독창성과 한국의 미가 녹아있는 곳. 청와대에는 빼어난 건축물, 멋진 풍광과 수목원, 전통문화가 있는데 정적인 풍광의 형태로 국민에게 다가섰습니다. 다음 단계는 살아 숨쉬는 청와대로 국민 품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5만여 그루의 수목과 국보급 문화재, 600여 점의 미술작품 등 역동적인 문화 생명력이 살아 숨쉬는 청와대로 지금 함께 가봅니다. 시민에게 활짝 열린 청와대. 설레는 발걸음이 정문 앞에 다다르면 그곳에서 듬직한 수문장을 먼저 만나게 됩니다. 길 좌우에 꼿꼿이 서서 오가는 이를 호위하는 22그루의 소나무, 반송입니다. 가지를 고루 뻗은 둥그스름한 모습이 마치 소반 모양을 닮았다 하여 이름에 소반 반자를 쓰지요. 나무를 심을 때는 이승만 대통령 재임 시절, 그때만 해도 30살 정도 되는 젊은 나무들이었지만 그 수령이 올해로 벌써 105세나 됐답니다. 백살이 넘은 반송의 호의를 받으며 정문을 통과하면 대정원을 품은 본관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푸른 기와가 인상적인 본관은 청와대의 상징과도 같은 곳으로 대통령 집무와 외빈 접견 등에 사용했던 건물입니다. 도시의 건물이 그려내는 직선의 스카이라인과 대정원의 나무들이 어울려 만들어내는 곡선이 묘하게 잘 어우러지는데요. 청와대를 방문했던 국빈들이 마주한 서울의 풍경이 바로 이러했겠죠. 정문 앞에서 시작되는 직선 축은 대정원 본관 북악산으로 곧게 이어집니다. 그 가운데 위치한 대정원의 둘레에는 수십 그루의 나무들을 빼곡히 심어 놓았는데요. 여기엔 미적인 기능보다 더 중요한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 앞에 가운데 보면 두 주가 아주 거대한 소나무가 딱 두 주가 열병서에 서 있고 그 주변부에 그보다 작은 소나무들이 이제 서 있어요. 그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이제 세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문에 들어오면서부터 건물 안이 본관 안이 들다 보이면 안 됩니다. 보안상. 그래서 그거를 시각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그 주변부에 소나무를 사지사철 소나무를 심어서 못 들여다보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죠. 그게 청와대의 어떤 대통령이 있던 본관의 어떤 그 상징하고도 직결되는 그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조경 역사는 청와대와 관련이 깊은데요. 우선 한국 조경이 어떻게 해서 탄생됐는가? 기원이
청와대에 있습니다. 바로 박정희 대통령인데요. 박정희 대통령이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제 산업화를 진행하면서 어떤 훼손된 자연의 복원, 복구, 나아가서 국토를 보존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겠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1972년 5월 10일에 청와대 제1경제수석실에 조경 건설 담당 비서관을 직제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조경 담당 비서관 임명을 계기로 한국 조경은 발전하기 시작하는데요. 1972년 12월엔 국내 대학의 최초로 조경학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국토의 합리적 개발과 보존을 위한 조경 전문가를 양성할 목적이었죠. 이게 1973년도부터 전국 대학의 교육이 이루어졌으니까 청와대가 오늘날의 모습을 갖춘 것은 1993년도입니다. 한 20년간의 갭이 있는 거죠. 비로소 정규 조경학과 전문가들이 청와대에 조성하는 데 참여할 수 있었다. 그분들이 많은 기여를 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청와대 조경과 한국 조경의 역사는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한국 조경이 태동한 그 해로부터 50년이 지난 2022년 청와대는 국민의 품에 안겼습니다. 5만여 그루에 달하는 나무가 자라고 있기에 이미 대한민국 최고의 수목원이나 다름없는 청와대. 경내 크고 작은 정원과 우거진 숲은 도심 속 허파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10월 청와대의 노고수 6그루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면서 청와대는 역사성이 함축된 공간으로서 그 가치를 더욱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한 250여 년 된 이런 회화나무인데 이게 그러니까 옛날 선비의 공간이나 혹은 또 이런 관공서 같은 데 심는 나무 중에는 대단히 중요한 나무고 또 품위가 있는 나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그러니까 이 청와대 공간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나무가 바로 이 회화나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녹지원 인근 숲의 경계를 따라 늘어선 회화나무 3그루는 숲에 있는 나무 중 가장 키가 큰데요. 경복궁 후원의 본래 식생을 추정할 수 있는 주요 수종으로 앞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창덕궁 회화나무 군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고 생육 상태가 양호합니다. 말채나무는 주로 산기슭에서 자라기 때문에 도심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나무 품종. 현재까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해소성이 있는데요. 한옥인 상춘제에 자리한 채 고즈넉한 한국의 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경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으로 알려진 녹지원. 이곳의 터줏대감인 반송은 가지를 사방으로 기세 좋게 뻗고 있는 데다 수영이 특히 아름다워 청와대를 대표하는 노거수로서 손꼽히는데요. 국내외 귀빈들의 기념 촬영 장소로 활용되어 온 녹지원의 상징이기도 하죠. 여민관 앞 버들마당에 따로 떨어져 있는 이 나무는 용보들입니다. 승천하는 용을 상징하여 왕실이 사랑하던 나무였는데요. 경복궁 후원 지역의 습지와 관련이 있는 생태학적 희소성을 지닌 수종입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심은
식수 또한 청와대가 가진 역사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 확인된 청와대 일원의 대통령 기념 식수는 35그루입니다. 12분 대통령 중에 윤보선 대통령은 기념 식수한 게 남아있지 않고 다른 분들은 1그루 내지 많을 경우에는 5그루까지 기념 식수한 나무들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전나무를 특히 좋아하셔가지고 여기뿐 아니라 여기저기에 전나무를 많이 심으셨고 또 전나무를 국민한테도 심기를 강조를 하셨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 나무 보시는 대로 나무 자람이 똑바릅니다. 그래서 쓰임이 많을 것 같으니까 나무 심기를 강조를 하셨습니다. 팻말이 남아있지 않아 그 출처가 불분명한 나무였지만 박산진 교수가 국가기록원에서 찾아낸 흑백 사진을 바탕으로 1960년 이승만 대통령이 기념식수한 나무로 인정되었는데요. 당시 10살 정도의 전나무는 60년의 세월에도 꺾이지 않고 하늘을 향해 올곧게 자라났습니다. 박산진 교수는 대통령 기념식수를 통해 역대 대통령들의 삶과 철학을 엿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일례로 기독교 신자였던 김영삼,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공통적으로 산딸나무를 기념식수로 심었는데요. 산딸나무는 기독교인들이 성스럽게 여긴다는 나무입니다. 꽃처럼 보이는 흰색 잎이 십자가를 연상케 하기 때문이라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 기념식수로는 한 번도 선택된 적이 없는 서나무를 심었습니다. 우리 산 어디에서나 흔히 만날 수 있기에 예부터 서민 곁에 늘 가까이 있어왔던 나무이지요. 이처럼 기념식수엔 대통령들의 국정 철학이 녹아 있습니다. 뒤에 보이는 나무는 이팝나무라는 나무입니다. 조선시대에 흰 쌀밥을 먹기 위해서는 저 벼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즉 임금인 이씨의 밥을 먹어야 흰 쌀밥을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이밥나무가 변해서 이팝나무가 된 이런 나무입니다. 물이 풍부하면 꽃을 풍성하게 피우는 이팝나무를 보며 농민들은 농사의 풍년을 점치기도 했다지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특별한 의미였던 이팝나무.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그런 가난을 극복했다는 뜻을 더 계승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시절에 자기 지역구인 대구 달성에서 20년생 이팝나무를 가져다가 이 자리에 심었습니다. 올해엔 더 많은 사람이 풍성하게 만개한 이팝나무 꽃을 볼 수 있게 되겠네요. 한편 대통령 기념식수는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기념비적 사건을 기리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는데요. 서울 올림픽이 열리던 해 식목일 노태우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만 자라는 구상나무를 기념식수로 심어 우리 땅에서 열린 첫 올림픽 대회를 기념했습니다. 이 무궁화는 2000년 6월 13일에서 15일까지 평양에서 제1차 남북회담을 하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돌아오셔가지고 6월 17일 날 이 자리에 기념식 수한 무궁화입니다. 무궁화는 애국을 상징하기에 그간 역대 대통령들이 기념식수로 두루 심었던 나무인데요. 각 대통령마다 무궁화 심기는 많은 분들이 하셨습니다만 이 무궁화가 그렇게 남북회담 기념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그런 무궁화입니다. 민족 화합을 염원하며 심은 무궁화, 의미가 남다른 우리 결의의 꽃입니다. 오랫동안 외부와 단절돼 있던 공간 청와대. 젊은 나무가 고목이 되고 어린 나무가 숲을 이루는 동안 이 아름다움은 일부 사람들만이 누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대통령 기념식수 35그루를 포함해 5만여 그루의 나무와 꽃을 감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적인 공간이었던 청와대가 다양한 테마를 가진 역동적인 공간으로 변신하고 있는 것인데요. 가장 민주화된 형식의 양식이 바로 백악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과 백악관이 바로 쳐다보고 안에서 그거 하는지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상태니까요. 그러나 우리 청와대나 유럽의 뭐 버킹엄, 마드리드 궁, 뭐 엘리제 궁 전부 다 불가능합니다. 단절 딱 돼 있습니다. 아마 그게 모든 많은 대통령들이 청와대를 이전해야 된다 하는 얘기들이 나온 이유도 아마 거기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청와대가 활짝 열리면서 우린 그 내밀한 숨결을 더욱 가까이서 느낄 수 있게 됐습니다. 청와대 관저 뒤 산책로를 10분 정도 올라가면 수려한 용모와 균형 잡힌 조형미를 갖춘 9세기 통일 신라 시대의 석불을 만날 수 있는데요. 미남불이라 불리는 경주 방영대좌 석조 열애 좌상입니다. 청와대 전면 개방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는 문화재 중 하나죠.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관리되어 오다가 2018년 보물로 승격됐습니다. 이 석조불상이 그 문화재적 가치를 새롭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온 이명애 교수. 국가유산을 그 문화재로 지정할 적에는 보통 역사성, 예술성, 완전성, 희소성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불상은 9세기에 제작되었다고 추정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1200년 전에 만들었다는 역사성이 있고요. 또 하나 예술성, 어깨가 당당하고 지금 보시면 여기 옆구리를 이렇게 뚫어 두었거든요. 사실 돌조각은 옆구리를 뚫다가 이 팔이 한번 떨어지면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옆을 저렇게 뚫어둔 것은 저렇게 뚫으면 훨씬 상이 입체감 나게 보이거든요. 경주 남산 약수골에서 발견된 석조 열애좌상은 청와대 불상과 쌍둥이처럼 닮았습니다. 하지만 손상된 머리가 다른 장소에서 뒤늦게 발견되었죠. 국립중앙박물관에도 안에 많은 신라 불상이 있지만 이 불상처럼 완전한 상태도 없고 또 이렇게 넓은 이렇게 좋은 공간에 자연과 함께 있는 신라 불상은 사실 서울에선 유일합니다. 많이들 와서 봐주시면서 아, 우리 신라 미술이 이렇게 아름다웠구나 라고 한번 생각해 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와대엔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전통 가옥이 2채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침류각이죠. 흐르는 물을 베개로 삼는다는 아름다운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정면 4칸, 측면 2칸 방으로 지붕은 옆면이 8팔자 모양과 비슷한 화려한 팔짝 지붕이 돋보이는 한옥입니다. 건물의 어떤 양식이라든지 구조 자체가 1900년대 전후로 하는 우리 한옥 양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1900년대 전후로 해서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 되겠는데요. 1989년에 지금의 위치로 이전되는 공사가 진행되게 되고요. 원래는 관저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을 이곳으로 옮기게 되었고요. 산줄기에 쌓여 있어 시냇물이 마르지 않는 관저 지역에 침류각이 있었으니 과거엔 실로 졸졸 흐르는 물소리가 들려왔을 텐데요. 왕실의 연회나 휴식에 사용했던 건물로 추측합니다. 과거 관저 자리엔 침류각과 오은정이 이웃해 있었는데요. 1989년 관저를 신축하면서 오은정도 지금의 자리로 옮겨왔습니다. 청와대에 남아있는 유일한 정자인 오은정. 지붕 모서리 부분에 오방색으로 화려하게 문양을 넣은 모로 단청이 돋보이는 정자입니다. 이 오은정이라는 이 오은의 뜻은 5구름, 즉 5색 구름을 상징하고요. 그래서 신선들이 노니는 공간처럼 좋다라는 뜻을 가진 건물의 이름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달려있는 현판 자체는요,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의 글씨입니다. 청와대 전면 개방으로 그간 베일에 쌓여있던 문화재들을 시민들도 새로이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 이제 대구에서 살고 있는 50대 엄마이고 딸은 20대 딸인데 아침에 KTX 열차를 타고 여기 도착했어요. 청와대가 개방되지 않았다면 와볼 수 없는 곳이잖아요. 일반인이 근접할 수 없는 곳인데 그렇죠. 생애 한 번 온다는 게 큰 의미가 있었어요. 한옥이 되게 따뜻한 느낌이라서 더 기분도 좋았고 뭔가 생동감 있었어요. Chance to feel more closer to Korea because I'm also doing a PhD in Korean studies at the university in Hungary. So it's a very unique experience for me. I'm looking at these buildings and you can see the history shining through. I can see the cracks in the walls and in the trees. It's really, really amazing. So I think it's wonderful. 청와대는 임기 시작인 5월 10일에 개방하여 국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본관, 영빈관을 비롯하여 최고의 정원이라 불리는 녹지원과 상춘제를 모두 국민들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시민에게 활짝 열린 청와대. 개방 첫날 2만 6천여 명의 시민이 청와대를 찾았습니다. 이날 국민대표 74명 중 1명으로 청와대 개방 행사에 참여한 청운 효자동 주민 정철순 씨. 청와대 옆 동네에 33년째 살며 그간 여러 번 청와대를 다녀갔다는데요. 하지만 전면 개방 후 약 1년 만에 다시 찾은 청와대는 그에게도 색다르게 다가옵니다. 작년에 그 개방 시에는 저희들이 이 본관 입구에서만 안에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완전 개방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지금 오늘 이렇게 1년 만에 다시 와서 이 본관 내부를 이렇게 둘러보니까 그렇게 화려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고급스러운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네요. 보고 오늘 또 귀한 그림, 이런 한반도를 나타낸 이런 귀한 그림도 볼 수 있었고, 워낙 경내가 아름답기 때문에 그동안에 못 왔던 우리 국민들이 많이 찾아오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합니다. 본관에 들어서면 중앙계단 끝에 가로 11m, 세로 5m의 금수 강산도가 그 위용을 드러내는데요. 600여 점의 미술품을 소장하고 있는 청와대. 본관은 시민들이 청와대 소장 미술품을 가장 가까이서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1991년도에 준공된 본관을 지었을 때였는데요. 이때는 본관 내부 장식을 위한 자문위원단을 구성할 만큼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수집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5가지 원칙하에서 장식이 되고 수집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원칙은 대부분 뭔가 전통적이어야 하고 역사성과 현대성도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정중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1991년 준공된 청와대 본관은 대통령의 공간을 상징하는 역사적 장소로 노태우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의 공식 집무와 외빈 접견을 위해 사용해 왔다는데요. 한국적일 것, 전통적일 것, 현대와 적합할 것, 역사적일 것, 정중할 것, 이 5가지 기준으로 엄선한 미술품이 본관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전통적 건축 양식, 우리가 지은 청와대 새 본관을 준공하게 된 것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참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관에는 금수강산도와 함께 눈여겨보면 좋을 작품이 있습니다. 천장을 장식하고 있는 천상열차 분야 지도인데요. 조선 건국 직후인 1395년 태조의 명에 따라 석판에 새긴 천문도로 국보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 천문도를 본관 천장에 재현한 것인데요. 청와대 그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천장에 있는 이유는 그 건물의 컨셉 자체가 천지인을 이라고 하는 내용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천, 그리고 금수강산도의 지, 그리고 1층에는 인, 사람을 상징하는 벽화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상징하는 벽화는 지금은 볼 수 없는데요. 수력도와 행렬도가 양쪽 벽면에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천상열차 분야지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왕권은 하늘에서 부여하는 것이고 이 왕들은 하늘을 대신해서 국민들을 보살펴야 한다라는 그런 사상 때문에 이 우주의 지도를 왕실에서 갖고 있다라는 전통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이 본관을 수없이 오르내리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에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했을 테죠. 대통령과 외빈이 만나는 장소로 사용된 접견실. 동쪽 벽면이 십장생 문양도로 장식되어 있는데요. 대통령과 함께 외빈을 맡는 역할을 했던 작품으로 한국 고유의 십장생도를 은은한 황금색으로 표현해 냈습니다. 십장생도는 굉장히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회화예요. 그러니까 사실 학이나 거북이나 돌이나 소나무나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장수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장수의 의미를 갖고 있는 사물들, 동물들의 이 10가지를 모아서 하나의 화면에 이렇게 집약해서 넣은 전통은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 서쪽산 이름을 딴 인왕실은 한국 쪽 요소가 많은 본관의 주요 공간들과는 달리 서양식으로 꾸민 곳입니다. 간담회나 소규모 연회를 열거나 외국 정상이 방한했을 때 기자회견을 하는 장소로 활용했습니다. 인왕실을 장식하고 있는 그림 하나, 선명한 코발트 블루색의 파도가 넘실거리고 있는 작품 통영항입니다. 2005년도에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전영림 작가님의 개인전을 보시고 주문해서 청와대에 들어오게 된 작품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통영항에서 바라볼 수 있는 미륵산 그리고 그 앞에 아름다운 바다의 풍경을 전영림 작가 특유의 강렬한 원색과 그리고 추상 표현으로 잘 표현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90세였던 전영림 작가가 인왕실 벽면 길이에 맞춰 완성한 대작. 해양 강국을 꿈꾸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끼던 그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빈관은 대규모 회의와 외국 국빈들을 위한 공식 행사를 열었던 건물입니다. 78년도에 영빈관이 준공이 되었는데요. 이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박강진 작가에게 영빈관의 벽면에 장식할 수 있는 사계절의 풍경화 그림을 그려달라고 요청을 하셨다고 하세요. 이때 제작된 작품은 높이가 2m 50이 넘고 폭이 160에 달하는 굉장히 큰 풍경화입니다. 외국 국빈들은 영빈관의 사계절 풍경화를 보며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을 간접적으로나마 감상할 수 있었을 겁니다. 청와대 소장 미술품들은 그 자체로 뛰어난 예술작품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역사적 순간들을 빛내주는 배경이 되어주기에 그 가치를 더욱 높게 평가하는데요. 청와대는 역사적, 경관적 가치 외에도 이미 귀중한 문화재와 예술품들을 두루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랜드마크의 역할이 기대되는 곳입니다. 일찍이 외신은 청와대 전면 개방에 주목하여 그 소식을 전 세계에 타전하기도 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와대의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되 청와대를 국민을 위한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시민 곁에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거듭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 청와대. 청와대의 역동적인 문화 생명력을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세계인이 다 함께 오롯이 누리게 될 그날을 기대합니다.